네, 정치화담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울 당협위원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양만희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길었던 설 연휴가 결국 끝났습니다. 자, 설 연휴 기간 동안 청취한 민심을 토대로 여야 전국 주도권 잡기가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자, 두 분 모두 자기 지역구가 있으신데 설 연휴 때 지역구민들 뵈니까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무척 많이 들었고요. 네. 이른바 이재명 불가론, 이건 저희 보수층 내부에서는 거의 절대 명제가 되고 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당초 그 12.3 비상계엄 이후에 네.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는데 적어도 저희 보수층 내부에서는 탄핵은 안 된다라는 그런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그 12.3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한 각종 증언들이 그 증언들에 대한 진위 여부가 많이 흔들리는 그러한 추가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과연 정치인 체포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정사실로 알고 있던 사실들이 그 진실이 흔들리면서 탄핵에 대한 여론이 지금 급격하게 탄핵 반대쪽으로 기울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 발언 중에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이 발언을 두고 사실 여러 가지 지금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둔갑된 발언이다. 진실이 왜곡된 발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음 주에 있을 헌법재판소 5차, 6차 추가 변론 기일에 나올 증언들이 주목되고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장경태 의원한테 동대문 주민들은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많은 주민들께서 저도 계속 이제 고향은 못 내려갔습니다만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낀 건 많은 분들이 이제 헌정질서 회복, 더 이상 뭐 이 불법적인 위헌적인 계엄이 선포된다거나 또 국회에 여러 이 경찰과 군부대가 난입한다거나 또 심지어 전두환 정권 때도 없었던 법원에 정말 폭도들이 난입한다거나 이런 정말 이런 심각한 헌정질서 위반 행위들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국가가 안정되는 것 가장 바라는 국민들께서 바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 대외 무역 수치나 이 무역 수지 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미국도 지금 트럼프 체제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 많은 지금 세계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뭐 통화라든지 여러 정상회담을 잡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계획조차 못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의 이 헌정질서와 어떤 국가 구조, 정보기관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또 참 이렇게 답정 윤석열 방탄만 하는 것 자체가 또 심지어 제가 지금 국회의원인지 국회요원인지도 참 헷갈리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의 참 이 아직도 날리면 바이든 같은 소리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2025년도를 맞이하는 국민들 마음에 참 눈살을 찌푸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 국민의힘이 선거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찌됐건 빠르게 헌재가 심판하고 판단을 빨리 내리고 빠르게 국가의 회복력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보여줄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여줄 기회를 빨리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네, 자 어쨌든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양만희 논설위원 보기에는 설 연휴 이후에 자 민심은 어떤 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명절 민심이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면 정치인이나 정치권으로 봤을 때는 어떤 여론이 형성되고 또 전달되고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게 모두 정치권에는 숙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숙제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민심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서 여론조사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설 연휴 때 여러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만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비상계엄은 위헌이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보다 다소 우세한 것 같고 네. 또 하나 특히 보수 진보 성향이 강한 분들은 의견은 어느 정도 좀 모여 있다고 한다면 중도층 혹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는 쪽에서는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숙제가 될 테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달 들어서 정당 지지도, 양당의 정당 지지도가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아간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될 경우에 유력한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도 박스권에 갇혀서 움쭉달싹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양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민심의 향배는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설 연휴 이후에 여야가 모두 강조한 것은 바로 민생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연휴 동안 만난 많은 국민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풀어달라고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이제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경제와 민생, 외교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갈 수 없습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부터 하루속히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는 모든 사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기를 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생 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민생지원금의 차등 지원, 선별 지원 다 괜찮습니다.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 민생지원금 포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네, 자, 장경태 의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자세 변화가 상당히 좀 큽니다. 자, 민생지원금을 사실상 이재명 표 공약으로 만들어 왔었는데 이걸 포기하겠다는 뜻은 뭔가요? 그럼 차등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정책이 있다면 아예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여러 가지 민생회복 지원이라든지 지역화폐 등을 민주당이 대표 공약으로 또 대표 정책으로 희망하고 또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찌되건 민생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 중에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든지 지역화폐 활성화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어찌되건 여러 가지 그걸 포함해서 지금 현재 추경 편성을 통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경제 부양을 위한 이 포용적 재정, 확장 재정 등을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진정성이 없거나 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그럼 어떻게 경기 부양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민생 회복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 있는지 또 의문이고요. 여야정 협의체 가동하자고 하는데 아마 국민들께서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겁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또 의료 대란이 있을 때 항상 여야정 협의체 논의하자 했는데 지금 그래서 의료 대란 처리가 됐습니까? 오히려 포고령 1호의 의료인들, 전공의들을 처단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표현 속에 여야정 협의체가 얼마나 진정성이 없었는지를 다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찌되었건 지금이라도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진심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과정에서 과연 1차 추경 규모를 얼마나 할지 2022년 재난지원금 당시에 17조 저희가 14조 기재부에 제안해서 3조 증액해서 17조 했듯이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정말 대책과 대안이 있는지 정말 670조나 달하는 2025년 대한민국 예산안 중에 민주당이 4조 1천억 깎았다고 그것도 이 예비비 예산 2조 1천억 정도 돼서요. 1조 7천억 정도가 사실상 실질적 예산 삭감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뭐 계엄을 선포했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저는 정말 진정성 있게 민생 회복을 위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시고 거기에 대한 제안도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박영찬 위원장님,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게 사실 뭐 경기가 너무 없으니까 정부가 돈을 꿔서라도 좀 풀어서 경기를 살려보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점에 있어서는 뭐 여당 야당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그 이재명 대표가 재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했다. 저는 무척 어려운 결정이지만 잘한 결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민생회복지원금, 이른바 이제 보편적 현금살표가 내수 진작에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고 또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좋은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가장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장 경제, 그중에서도 지역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저도 지역구에서 보면 지금 식당이나 각종 점포가 텅텅 비어 있고 네. 손님이 없어서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통계를 보더라도 무척 심각한데요. 개인 채무 조정 그리고 법인 파산 비율이 역대 최고고요. 또 개인 사업자 대출 중에서 위험 대출로 분류된 대출이 무려 30조 원입니다. 우리 경제에 아마 앞으로 시한폭탄이 될 것이다. 시한폭탄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편성될 추경 예산은 이런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에게 핀셋, 집중적으로 지원이 돼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앞으로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이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대책들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양만희 논설위원, 네. 경제뿐만이 아니죠. 여야가 함께 풀어야 될 과제들이요. 네, 많이 있죠. 민생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역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특히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직접 접촉하려는 시도마저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뭔가 외교 안보 분야의 취약점도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고 안정적인 국가사회 운영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사실 이런 아름다운 얘기는 구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정치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당위에 의해서 정치인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 손익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텐데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경을 하자. 추경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주장했던 민생 회복 지원금이 장애가 된다면 그것도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다음 달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마무리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라든지 혹은 대선 주자로서의 자신의 지지도의 어떤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 때문인 것 같고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소추 국면에서 주동적으로 무엇을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도권은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이 쥐고 있었거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거기에 반대하면서 여러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율이 끌어올려지는 효과가 있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답보돼 있었던 네.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뭐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 동기가 발생했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의 경우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라든지 곧 시작될 형사재판의 상황을 보면서 정치적 대응을 계속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집권당이고 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닥쳐 있는 민생 경제 문제라든지 혹은 외교 안보상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너희들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한 요구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만 양당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